여기가 어디야? 지역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던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역아, 여긴 병원이야. 너 이제 살았어. 지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뛰는 심장이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재가 여기 있는지 묻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죠.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질문이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는 누군가의 마지막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지역의 하루는 예전보다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빠져도 돌아가게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역은 대표실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를 차례대로 넘겼습니다. 결제가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것, 조금 미뤄도 되는 것들. 손에 쥔 펜 끝에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서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숨이 짧아졌고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 때면 지역은 손을 멈췄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동생들 얼굴도 이어서 스쳤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야 후회처럼 밀려왔습니다. 효도는 나중으로, 사람답게 사는 건 다음으로 일만 붙잡고 살았던 시간들, 그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지역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지 않으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역은 직원 휴게실 한쪽에 놓인 커피 머신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잔에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는 유난히 또렷했고 그는 컵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부쩍 잦아졌기 때문이었죠. 그때 옆을 스치듯 지나가던 철민이 낮게 말을 붙였습니다. 대표님, 가까운 곳에서 곧 길이 열릴 겁니다. 철민의 말은 그 자신도 걸러내지 못한 채 먼저 튀어나온 소리처럼 들렸죠. 지역의 입꼬리가 아주 짧게 올라갔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그 말을 굳이 마음에 담지 않겠다는 표정에 가까웠죠. 길이라는 말이 지금의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길을 이야기하는 건 그저 현실감 없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지역은 그 말을 쓸데없는 이야기쯤으로 접어둔 채 커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편 성재의 집무실은 새벽이 깊어가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내 최고 병원, 해외 심장센터,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수들의 명함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겹겹이 쌓여 있었죠. 정리되지 않은 건 명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재의 생각도 그랬어요. 성재는 의자에 등을 깊게 붙인 채 휴대전화를 다시 귀에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조건 상관없습니다. 비용도 문제 안 됩니다. 지금 가능한 방법을 말해주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돌아오는 말도 비슷했죠. 뇌사자 심장이식, 대기 순번, 그리고 시간. 결국 성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 이세라는 이름이 오늘만큼은 아무 쓸모도 없어 보였어요.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서류 한 장으로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그는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성재의 휴대전화 화면에 처음 보는 번호 하나가 부재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라 벨소리를 꺼둔 사이 잠깐 울렸다가 사라진 전화였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숫자 나열이었는데도 성재의 시선은 이상하게 그 번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상대가 전화를 끊었나 싶어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성재니? 낯설지만 낮고 조심스럽게 눌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몸이 반응했죠.
나 외삼촌인데 기억하니? 기억이라는 말 앞에서 성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애써 접어두었던 얼굴들, 굳이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시간들이 순서도 없이 밀려오려 했거든요.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그 말이 떨어지자 성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조금 더 굳었죠. 마치 놓치면 안 될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요. 성재는 잠시 말없이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외삼촌의 숨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고 내일 시간 괜찮니? 성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그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은 채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죠. 다음 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안쪽을 한번 훑어본 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고 나서도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쳐 앉았죠. 괜히 컵 위치를 바꾸고 테이블 끝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모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멈춘 채 조용히 얽혔습니다. 말보다 먼저 시간이 그 자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성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말끝을 흐리며 성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어릴 때도 웃을 때 꼭 엄마를 닮았었는데 지금도 그 얼굴이 남아있구나. 외삼촌은 컵에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죠. 너를 꼭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외삼촌은 더 미루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가 지금 6개월째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있다. 카페 창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성재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빛은 분명 있었는데 형태를 가진 것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구나. 외삼촌은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에서 성재는 이미 다음 말을 들은 기분이었죠. 이제는 인공호흡기 떼고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더 깊게 쏟아졌어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 엄마는 널 늘 눈에 발표했어. 성재는 숨을 삼킨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널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었어.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지. 성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알게 된 어머니의 시간이 가슴 안으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외삼촌은 잠시 침묵했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 엄마가 바람이 난 줄로 믿고 있었어. 그게 이혼까지 간 이유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까? 외삼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누라 잃고 혼자 딸 키우던 친구가 있었는데 내 엄마가 그 집 아이를 몇 번 봐준 게 전부였어. 늘 그랬어. 남 일도 그냥 지나치질 못했지. 외삼촌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내 아버지가 오해했고 설명할 틈도 없이 일이 커져버린 거야. 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붙들고 있던 기억 하나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도 멀리서 너 한번 보고 오겠다고 너희 집 근처까지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성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6달 내내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는 가망이 없다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보내주려고 해. 카페 안에서는 잔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테이블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중환자실 복도는 전날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삑, 삑.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성재와 외삼촌은 벽 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병실 쪽을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바닥에 회색 타일 무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직계 가족 맞으시죠?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조용히 깍지 낀 채였죠. 환자분은 현재 의학적으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간호사는 말을 이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담당 교수님 판단으로 인공호흡기 유지 여부를 가족분들께 확인드리는 단계입니다. 외삼촌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지는 않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죠. 간호사는 차트를 한 장 넘겼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확인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제야 성재의 시선이 간호사에게로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간호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께서 몇 년 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해두셨네요. 그 말이 끝나자 복도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계음조차 한 박자 늦게 들리는 기분이었죠. 법적으로는 직계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차를 말하는 사람이었죠. 성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간호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죠. 환자분의 뜻을 존중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만 드리는 절차입니다. 성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외삼촌을 한번 바라봤고 다시 간호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장기 이식은 상태가 가장 위급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연결됩니다. 성재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뜻이라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이 가슴 안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중환자실 출입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습니다. 윤지혜의 인공호흡기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제거됐고 의료진은 감정을 배제한 채 정확한 절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망 판정, 기록,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장기 보존 과정. 누군가의 마지막이 끝나자마자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살리기 위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깊게 붙이고 있었지만 어깨는 조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절차들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단어였던가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진동은 한 번뿐이었는데 성재의 가슴은 그보다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수빈.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성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숨이 먼저 무너진 목소리였습니다. 말보다 호흡이 앞섰고 울음은 아직 참고 있는 상태였죠. 지혁 오빠가 쓰러졌어. 성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의식이 거의 없대. 우리 오빠 어떡해?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성재가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눌렀지만 다급함은 숨기지 못했죠. 어디 병원이야? 잠깐의 침묵 뒤 수빈이 대답했습니다. 청와대병원 응급실이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재의 시선이 천천히 복도 끝을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식하지 않았던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그 끝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청와대병원, 지금 어머니 윤지혜가 누워있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성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지 못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일치였어요. 이 시간에, 이 병원에 왜 하필 지역이었을까요? 그때 응급실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구급 침대 하나가 빠르게 밀려 들어왔고 의료진의 목소리가 겹쳐 울렸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심실세동 가능성 있어요. 환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잠시 후 이식센터 쪽 복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윤지의 심장이 이제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응급실 안쪽에서 한 의사가 급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증 심장 확보됐다고요? 검사 빨리 진행해 주세요. 지금 환자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성재는 그 대화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식 코디네이터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조직 적합성 결과 나왔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듯 지나갔습니다. 일치합니다. 바로 수술 가능하답니다. 그제야 성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주 짧게, 들리지 않을 만큼만요. 어머니의 심장이 지금 막 실려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심장이라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는 알았습니다. 성재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이해해버린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선택도 누군가의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개의 시간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간에 겹쳐버린 결과였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을까요? 잠시 후 의료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의 심장은 보존 용기에 담겨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성재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지만 이미 전해진 말이었습니다. 대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윤지의 심장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움직였고 성재는 어머니의 마지막이 이별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가장 깊게 곁에 남는 방식이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존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인생과 지역의 인생을 따라 같은 심장 박동처럼 계속해서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수술실 앞 복도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환자,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자세부터가 굳어 있었죠.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말이 필요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벽에 기대 서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쉬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눈을 감는 것조차 마음을 다잡아야 했으니까요. 복도 한쪽, 다정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떨림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문장들이 가슴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술실 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마음을 다잡아왔지만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니 더는 감정을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앞에서 은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왔는지를요. 지금 와서 부정한다고 해서 이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죠. 말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술 알림판에는 심장 이식 수술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상철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저 붙잡고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다정은 시선을 알림판에서 떼지 못한 채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내쉬었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가슴을 눌러가며 버티는 모습이었죠. 아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세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는 성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리였죠. 그럼에도 그는 다시 한번 기다리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사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살아남을 사람을 위한 시간이었죠.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성재는 오늘 처음 알게 된 셈이었습니다. 6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누가 그 시간을 정확히 셌을까요? 이 복도에서는 시간조차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알림판의 글자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수술 종료, 회복실 이동.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빈의 숨이 크게 들이켜졌고 상철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팔을 받쳐주었고 그제야 다정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지금껏 버텨왔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한 박자 늦게 찾아왔죠. 대신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보다 잃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더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이미 안도의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걸어 나왔고 마스크 너머로 짧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고 있고 지금은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그제야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지만 울음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죠. 성재는 한 발짝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심장은 이제 다른 몸 안에서 뛰고 있었고 그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성재는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아직 깊은 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위 심장 박동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그 규칙적인 파형이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성재는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자리에서 또 다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심장은 이제 다른 몸 안에서 뛰고 있었고 그 사실은 이별보다 오래 남아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멈췄고 누군가의 삶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의 심장은 다시 시간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성재는 어머니가 가장 오래 곁에 남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